항상 시장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저금리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 슈퍼개미 이주영 TV 운영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뭐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 또 다양한 그런 전업 투자하시면서 예. 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달란트님 팬심으로 진짜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항상 제가 이게 달란트 TV를 보면서 네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걸 보면서 참 배우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사실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 1년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뭐 투자를 하시게 됐고 또 이제 경력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좀 특이한 사실 케이스인데요.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 친구들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굉장히 평범했었는데 좀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17살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동생이 저보다 5살이 어린데 동생이 이제 12살이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차에 근무를 하셨어요. 현대차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뭐 보험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암보험이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목돈이 한꺼번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참 코스닥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들이 둘이 어린데 이제 어떤 이제 미래가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그때 한참 주식이 올라갈 때라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봐라 한번 이제 권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슬퍼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주식이 뭔가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은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 경제신문을 보긴 보는데 시세표는 잘 안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물리신 주식 있죠. 좀 물려있는 주식을 그거를 이제 시세표를 하나씩 보면서 뭔가 어떤 주식의 변동성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고 주식이 뭔지 정말 궁금하고 뭔가 좀 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주식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20살이 됐을 때 이제 운 좋게 그때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완전히 대세 상승기인데 생각보다 주식을 투자를 하다 이제 대세 상승기에 운 좋게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조금 안 되게 지금 주식만 거의 20년 동안 다른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2007년까지는 사실 상승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환경이 연출됐을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서브프라임 터질 때는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패닉, 충격, 공포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지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200부터 900포인트까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코스피가. 와, 그거는 거의 그냥 전체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완전히 반토막 이상으로 마이너스 60%까지 나니까 그때 완전히 패닉이었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조금 잘 배웠다라고 느끼는 게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술은 왜 부모님하고 어른한테 배워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주식을 투자를 해서 막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잘 안 된 그 주식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전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좀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약간 기본 관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 투자를 하면 막 고수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미 너무 힘든 걸 봤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정말 만만하지 않고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운 좋게 서브프라임 터질 때도 어떤 식으로 주식이 그때 많았었냐면
대부분 대형주였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한지주라든지 LG화, 네.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 굉장한 공포를 느끼긴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현대모비스가 망하면 현대차가 망하는 건데 그러면은 현대차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게 다 완전히 실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머리로는 이게 지금 서브프라임이 있지만 이게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뭐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다른 것도 다 안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하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글을 쓸 때도 아까 제가 주식을 처음 입문할 때도 제 의사가 아니라 약간 이제 어머니가 잘 안 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글을 쓰는 것도 내가 책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서브프라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식은 이제 계좌는 이제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지 않고 네네네. 이제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이제 다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보기 시작하면서 반성문을 그때 쓰기 시작하는데 반성문을 쓰다 보니까 A4 2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정말 많으셨나 보네요. 반성문. 그래서 A4지를 200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책이 한 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가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출판사에 이제 10곳에 투고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3군데에서 제가 좀 불쌍하기도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젊은데 그때 제가 책을 투고하고 다닐 때가 27살 때였거든요. 좀 되게 특이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출간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또 다행스럽게 책을 출간할 때가 되니까 지수가 2200에서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서브프라임 때 그 주식이 1800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때 현대모비스가 제가 살 때는 거의 한 9만 원, 10만 원일 때 샀는데 서브프라임 때는 거의 한 6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지고 고려아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만 원일 때 샀는데 3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주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1800이 되면서 그 이상으로 그쵸. 2배, 3배를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겪으면서 그때 이제 반성문을 쓰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몇 배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많이 공부가 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팔고 잘 버티고 있었던 거네요. 반성문을 쓰면서. 예, 반성문을 쓰면서. 좋은 팁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제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저도 만약에 작은 주식을 투자했으면 아마 이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신한지주가 망할 수가 있나? 약간 신한은행이 망하고 현대차가 망하고 뭔가 이런 회사가 망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이를 악물면서 약간 버티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스타일이 약간 좀 대형주 이런 쪽을 투자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대형주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어떤 저평가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주식이 안 오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주식은 고평가인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중소형주는 개인들의 어떤 정보력으로는 내가 뭔가 손을 댔을 때는 수익보다는 위험이 더 크다. 근데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네이버 뭐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주식은 내가 너무 막 불을 켜면서 뭐 기업에 잘못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신문에서 다 내가 먼저 고민하기 전에 무슨 조금만 뉴스가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니까 역시 어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작은 주식보다는 큰 주식을 가지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 결국은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이게 시장 관점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지 싼지 요것만 좀 파악을 하는 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고평가 저평가를 중소형주를 판단하는 거는 너무 좀 힘이 들다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형주 위주로만 약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형주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최근 시장 상황이 생각이 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리콜 이슈 때문에 또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가 뭐 그에 앞서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카 때문에 막 타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사실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줄바따를 맞으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런 최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저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삼성 자체를 봤을 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주식을 투자를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절대적으로 잘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항상 비교하거든요. 뭐랑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시장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해버렸냐면 이거는 주식 시장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시장이라 다를 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철 과일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철이 지난 과일은 막 또 비싸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건데 저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면은 애플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TSMC라든지 뭐 이런 주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폴더블 펀드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좀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3,000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애플의 PBR을 보고 놀라기도 놀랐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삼성전자의 PBR은 2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1.8인데 애플의 PBR은 40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아니 이 정도로 심하게 뭔가 이 정도의 푸대접을 받아야 되나 뭔가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봤을 때 애플의 작년에 매출이 제가 봤을 때 400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매출이 한 250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만 절대적인 매출만 봤을 때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2배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작년을 비교했을 때는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50조인데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000조 원이니까 거의 뭐 7배의 수준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이면 아무리 삼성전자 저평가 받아도 한 700조 원 정도는 좀 쳐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TSMC도 보니까 너무 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올랐죠. TSMC도 PBR이 거의 10이 가까운 수준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1.8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저금리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삼성전자로 들어올 거다. 약간. 왜냐면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차피 국가별로 나놓고 이제 경쟁자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삼성전자가 만약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이니까, 여기서 애플 같은 경우에 3,000조 원이니까 애플이 뭐 여기에서 뭐 3,500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한 600조 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250조 원 더 올라가는 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애플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좀 덜 올랐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좀 유동성 자산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의 바람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뭔가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은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싸긴 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자체가 2,200조 정도 수준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지금 거의 한 60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 시가총액 주가 대비 시가총액이 뭐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크게 힘들 거라는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삼성 물론 이제 특별 배당이지만 특별 배당을 포함하면은 작년에 삼성전자 한 주당 3,000원을 거의 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배당도 높은 상황이고 하니까 오히려 떨어질수록 뭐 워낙에 뭐 저는 이제 충분히 마진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게 이제 충분히 배당도 더 줄 수 있는 마진이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시장 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